안녕하세요. 혼자 일해요의 글쓰는 푸들 동구 엄마입니다. 이번 2부에서는 김호연 작가님이랑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작가님 작품 제가 이렇게 짜자잔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네. 요즘 제일 잘 나가 밀리 서재에서 계속 연일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또 오프라인에서도 베스트셀러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이제 불편한 편의점이 요즘에 최신으로 나온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편의점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이런 따뜻한 인간 군상들이 조금 다뤄지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좀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어떻게 쓰시게 된 건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에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예, 저는 이제 뭐 작법이라고 말한다면 제목이 없는 이야기를 쓰지 않거든요. 예, 그 제목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야기를 쓸 때도 제목을 잡아놓고 쓰고, 제목이란 게 이야기의 돛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죠. 이제 이야기 쓰기라는 항해에 있어서 이 제목이 없으면 돛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글 쓰다가 막히거나 이야기 쓰다가 막 길을 잃었을 때 돛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목이 돛대가 돼주는데 이 이야기는 제목이 너무 빨리 나온 거죠. 제목부터 나온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이야기는 쓰다가 제목이 나오기도 하는데 네. 시원치 않거나 또 가제로 써놓고 이제 제목을 계속 바꾸면서 뭐 공모전도 내고 해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제목이 안 나오면 글을 쓰지 않아요. 작품을 쓰지 않는데 몇 년 전에 불편한 편의점은 이제 제 선배 중에 굉장히 자본주의랑 어울리지 않고 불화해왔고 자본주의와 불화해왔고 굉장히 좀 이제 그 인상도 참 서비스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이제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참 어울리지 않는 거죠. 참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불편함을 주는 인상과 매너를 가진 분이 어떻게 그런 이 친절함을 중시하는 편의점의 사장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형이 일하는 편의점은 참 불편할 것 같아. 이런 농담을 하다가 편의점이 불편해? 재밌네. 왜냐면 좋은 제목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목은 아이러니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걸 궁금하게 만들고 제목이 나오네, 말이 되네. 그럼 불편한 편의점의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꾸려보자. 그리고 마침 또 그 형이 편의점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다니면서 얘기도 듣고. 자료조사도 약간 일사천리로. 그 즈음에 또 제 친구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뭐 혹은 일을 그만두고 할 일 없으니까 편의점을 차리거나 또 편의점에 알바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된 제 주변 친구들이 또 계속 생기는 거예요. 취재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너무 좋다, 예.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이걸 쓰라는 거구나 해서 이제 지난 2년간 틈틈이 한 챕터씩 쓰다가 이제 작년 말에 탈고하고 이제 올해 봄에 4월에 출간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착상에서 시작됐고, 주변인들이 이제 관련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모락모락 김이 나면서 완성된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예, 되게 출간을 하면 한 2달 정도 이제 매대에 있다가 사라지거나, 네, 평소에 요렇게 평대에 누워있다가 이제 서가에 요렇게. 서가에 꽂히거나 아니면 네. 반품되거나 뭐 저도 이게 6번째 책인데 5번째 소설이고 6번째 책인데 책이 출간되면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죠. 왜냐면 새로 책이 계속 비켜줘야 들어오고 되니까. 예, 히트를 치지 않는 이상 쉽지 않고 그런 히트를 이제 데뷔작 이후에 그렇게 많이 재미를 못 봤는데 이게 봄을 지나 여름 시장에서도 안 밀려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 이제 매대를 계속 가을이잖아요. 지키고. 네. 지금도 가면 누워 있어요. 아. 예, 누워 있다 그러죠. 매대 이렇게 안 꽂혀 있는 게 아니고 네. 꽂혀 있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쵸. 사실상 이제 밀려난 거고 스테디셀러로 계속 매대에 누워 있으면 손님들이 계속 찾을 수 있는 거죠. 여름 시장에서 살아남는 걸 보고선 이게 또 오래가는 이야기가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이야기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받죠. 예.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김호연 작가님을 더 많이 아시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도 좀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 조금 드릴 건데요. 네네. 사실 장편 소설은 호흡이 진짜 긴 장르이기도 하잖아요. 초고가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초고는 쓰레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퇴고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도 좀 많이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쓰는 입장에서는 루틴 같은 게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장편 소설 집필하실 때 또는 장편 시나리오 집필하실 때 약간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루틴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일해요잖아요. 이 프로 제목이 네, 맞아요. 혼자 일해요인데 그냥 혼자 일해요. 예. 그러니까
매일 작업실 가서 글 쓰고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스스배도 썼지만 두 번째 소설 연적 쓸 때 문학관에 한 달 반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 장편을 써야 되는데 10장짜리 시놉시스가 있었어요. 이야기 구상은 거의 그렇게 마쳤고 이제 들어가서 쓰면 돼요. 전 문학 입주 기간이 한 달 반이었어요. 좀 짧은 편. 그러면은 하루 A4지 몇 장씩 쓰면 장편 소설이 될까? 3장? 3장이죠. 3장씩 쓰면 뭐 해가지고 한 135장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A4지로 120장 넘어가면 장편 소설 한 권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 3장씩 쓰면 135장 되고 나중에 퇴고해서 한 15장 정도 빠져서 한 120장 정도 되면은 장편 소설 하나 나오겠구나. 하루에 3장씩 쓰면 되는 거죠. 하루에 3장씩 쓰는 거죠. 매일. 근데 오늘 2장 썼다? 내일 4장 쓰면 돼요. 그리고 오늘 좀 필 받아서 6장 썼다? 그럼 내일 다음 날은 놀아도... 아니 놀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한 장이라도 써야죠. 얄팍한 생각을. 다음 날 한 장 쓰고 그 다음 날 2장 쓰고 뭐 그렇게 쉽게 말하면 벌충 해가면서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써서 그때 한 45일 하고 나올 때 이제 135장짜리 초고를 가지고 왔죠. 물론 고칠 게 많고 말 그대로 해밍의 말대로 초고는 쓰레기죠. 근데 내가 고칠 수 있는 쓰레기를 가진 것과 맞아요. 고칠 수 있는 원고가 없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완전 다르죠. 예,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원고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매일 가서 고치는 거죠. 예, 이제 작업실 가서 그 당시엔 제가 작업실이 없었고 문학관에 가서 썼고 지금도 제 개인 작업실은 없어요. 뭐 작가들이 자기 개인 작업실은 작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많지 않죠. 뭐 유명 화가나 뭐 유명 작가나 뭐 유명 뭐 막 돈 많이 버시는 드라마 작가나 이런 분은 자기 빌딩도 있고 자기 작업실도 있지만 저는 지금도 이제 공용 공간들, 서울영상위원회가 운영하는 뭐 시나리오 작가전이나 뭐 또 제가 오펜 프로젝트 참여했으니까 오펜 작업실이나 혹은 뭐 도서관 혹은 그리고 지방의 문학관이나 이런 이제 공용 공간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가서 이제 작업실을 출연해서 쓰곤 합니다. 근데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작업실을 월세를 내면은 그 부담이 돼요. 그죠, 아직은 그죠. 우리 작가들이 월세를 꼬박꼬박 내면은 이걸 결과를 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최대한 싸거나 무료거나 공용인 공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담이 없이 매일 가서 매일 쓸 수 있고 그 매일 쓰는 일상이 이 장편을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을 것이고 자기만의 환경이 또 다 다르니까 맞아요. 준비를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준비가 되면 조용히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뒤 매일 가서 써라. 예. 그래서 무조건 초고가 나오면 그 다음에는 그거를 애정을 가지고 잘 고쳐서 주변 조언도 받아가며 잘 고쳐서 업그레이드하면 그걸 공모전에 내든 출판사에 투고를 하든 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가님은 분량에 맞춰서 그다음에 정해진 공간에 가셔서 주로 작업을 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이제 작가님이 다니시는 그런 문학관이 어디냐, 작업실이 어디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브런치 앱에 가시면 작가님이 써놓으신 작업실 일기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실 거는 여행기라고 있어요. 네. 브런치에 연재 네,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젠간 이 이야기도 단행본으로 엮여져서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럼 정말 좋겠는데 네. 출판사들 연락이 없네요. 네, 연락주세요, 여러분.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좀 약간 슬픈 얘기긴 한데 네네. 요즘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원하는 이야기와 대중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에 좀 간극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 책장에 한국 소설이라든지 외국 소설 이렇게 쭉 꽂아놓는데 보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잘 쓰여졌는데 저만 아는 작품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 본 작품들이 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왜 대중들한테 선택을 많이 못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드는 편인데요. 이러한 간극을 조금 작가님도 느끼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 이러한 간극을 조금 채우려면 좀 좁혀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작품들이고 내가 열심히 쓴 작품인데 왜 대중에게 인정을 못 받느냐 이거죠. 네, 어떤 그래서 작품은 그럴 때 인정받고 슬프고 네. 그런데 다 좋은 작품인데 심지어 재미도 있어. 그냥 자연 현상 같은 거예요. 갑자기 번개 치고 천둥 치죠? 왜 치나? 그냥 치는 거예요. 그리고 흥행에는
많은 요소들이 한 번에 맞아야 돼요. 예, 저도 이거는 잘 모르고 지금도 뭐 제 소설이 요번 게 좀 잘 됐지만 여전히 저도 의문이고 가장 중요한 건 운이 많이 따른다는 거고 그리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예. 그런데 그 도와주기 위해선 여러 요소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출판사든 편집자든 밀어줘야 돼요, 작품을. 그리고 영화로 치면은 투자사가 좋게 봐서 투자해주고 배급사가 잘 밀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뭐 다 준비했는데도 갑자기 뭐 주연 배우가 뭐 무리를 일으켜서 영화가 개봉 못하는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많이 작용하고 근데 운이 있건 없건 결국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품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로또를 계속 사야 될 기회가 있듯이 맞아요. 로또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확률이 좀 많이 낮죠. 예, 작품이 흥행하는 게 굉장히 낮고 저도 시나리오 작가로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고 이제 소설은 이제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작품으로 데뷔하면서 좀 알려졌는데 제 주변의 업계 이제 그러니까 영화계나 출판계에서는 저를 다 망원동 브라더스 김호연 작가로 알지만 사실 일반 대중들은 망원동 브라더스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망원동 브라더스를 알고 있죠. 거의 다 제 책을 읽은 사람들을 주로 만나죠.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실. 그리고 다른 작품들은 오죽하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웠다 하는 서가에 꽂힌 작품들 중에 제 책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5번의 작품들이 흥행이 잘 된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불편한 편의점이 좀 잘 돼서 알려지면서 독자들 반응을 보니까 이 책이 제가 이게 6번째 책인데 이 독자들이 처음 읽은 책이에요. 이런 소설을 쓴 작가가 있네. 이 작가가 옛날에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책으로 상도 받았네. 라고 이 책으로 저를 처음 알게 된 독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리뷰들을 보니까. 그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망원동 브라더스 김호연 작가로 사람들이 알 텐데 아무도 몰라요. 예, 불편한 편의점에라는 걸 쓴 작가구나. 신인이 아니네. 이런 작품을 썼네. 5작품이나 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그 전의 작품들은 이 작품과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날까? 아니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 뭐 제가 이제 제 손가락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다 비슷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어떤 제 톤에서 풀어낸 비슷한 퀄의 작품들이에요. 다만 어떤 운이 따라주고 어떤 서포트를 받느냐에 따른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다 잘 맞아 떨어진 게 이번 불편한 편의점이고 다른 작품들은 그런 게 없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 6번째 책을 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얻은 거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첫 번째 책으로 잘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책이 너무 잘 돼도 다음 작품들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미리 쓰느냐 나중에 쓰느냐의 문제이지 다만 이제 계속 꾸준히 작품들이 나와야 영화든 소설이든 계속 나와야 언젠가 그 기회를 얻는다는 것 그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운때가 맞는 타이밍이 온다. 하지만 그걸 누구도 계산을 해서 정확하게 딱 내놓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쓰면서 기회가 오면은 받아들여라. 이런 말씀이라고 보면 자연현상 같은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이거 요즘에 공식 질문을 제가 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작가님을 모셔놓고 약간은 비속어에 가까운 시쳇말을 쓴다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게 약간 대체가 불가능한 느낌이 좀 있어서 쓰는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지망생분들 또 저처럼 계속 글을 쓰시는 작가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존버가 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버티는 게 답이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작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건 뭐 제 책 세스습을 읽으면 거기다 나오는데 왠지 책을 팔려고 하는 의도 같아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존버를 하지 마시고요. 존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참을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즐기면 돼요. 예. 그러니까 즐긴다는 말이 힘들 수 있죠. 작품이 거절당하고 글 쓰기도 힘든데 힘들게 쓴 게 거절당하고 그리고 이제 돈은 떨어지고 점점 슬퍼지고 있어. 사회에서는 이제 인정 못 받고 좀 나고자 취급당하고 저도 무명 작가로 살다가 40살에 데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40살에 데뷔하기 전까진 소설가로 데뷔하기 전까진 무명 작가로 겪을 걸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즐기게 돼요. 그러니까 잘 쓰는 작가가 계속 쓰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무명 작가가 계속 쓰는 거는 그것도 기적이에요. 내가 먼저 작가가 돼야지
데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작가가 먼저 되면 데뷔와 흥행은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분명해요. 안 따라올 수도 있고 데뷔 책 못 나올 수도 있고 영화 못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미 좋은 작가가 됐으면 그 데뷔와 흥행은 둘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태도의 문제인데 제가 이것도 좀 지망생들이 보기에는 서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즐기라는 말이 좀 당장 처한 상황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겪은 바로는 저도 이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 이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작가로 사는 게 그냥 내 천생이구나, 내 소명이구나. 그냥 이렇게 살면서 그냥 쓰다 보면은 근데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쓸 때마다 이제 갈고 닦아야죠. 그죠, 기획도 잘 쓰고.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야죠. 내가 기획도 좀 더 느리고 야심차게 좀 더 좋은 작품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다 보면은 데뷔의 기회도 생기고 저 인정받는 기회도 생기는데 그 전까지 내가 먼저 내가 작가적 삶을 살아야 돼요. 작가적 삶이 몸에 배어서 아, 나 이대로 살 거야 하다 보면은 작품들이 하나둘 당선도 되고 인정도 받고 출간도 되고 영화로도 개봉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존버가 답이 아니라 존들이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작가의 태도가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작가적 삶의 태도. 네, 작가적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작가로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작품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설을 쓰시는 분들 또는 이제 이미 데뷔를 하셔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김호연 작가님을 모시고 이제 쓰는 삶, 그 다음에 시나리오 작가, 그 다음에 소설 작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김호연 작가님은 절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집필 활동 하실 것 같고요.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작품도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해요에서는 또 다른 게스트분을 모시고 혼자 일하는 삶, 그 다음에 열심히 뭔가를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요. 제발!